현재 대한민국 전체 경제 상황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삼키고 있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싶습니다. 소득주의 성장론자들은 몽상주의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전 수석은 제가 볼 때는 이상가고 몽상주의자입니다. 거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맞았을 텐데 참 입장 표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면서 빨리 직언을 하고 직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께 사의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재의 그 경제와 고용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뭐 의사 표명을. 장하성 실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 소득주의 성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장하성 실장이라고 앞에다 붙이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한 뭐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신속하게 지금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이론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제가 괴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양극화는 아주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수가 9월에 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이 줄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 감소했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8만 6천 명이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가 13만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 수 12만 3천 명, 30대 취업자 수 10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7천 명이 감소했어요.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의원님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확한 것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숫자가 줄어든 가슴이 아프다고 거고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죠. 그렇게 가슴 아픈 국민들이 그러면 다 나락에 떨어지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가 가슴 아프다. 그런 표현이 맞아요? 의원님 그렇게 뭐 저희가 많이 미흡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종에서 한 32만 줄은 거, 또 지금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성별 줄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송구스럽다든지 하는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각각의 지금 해당되는 요인별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쯤에 경제가 좋아지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장하성 실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뭐 별로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아까 정부의 정책실장이 한 얘기가 뭐 그냥 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마 그 말의 맥락을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주말에 선 당정청 나오면서 기다리게 한 얘기 같은데, 그 말에 아마 전체 컨텍스트는 부총리, 네. 장하성 실장 대변인이에요? 아닙니다. 총리도 대변인, 부총리도 대변인.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청와대 실장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뭐 그거는 뭐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그 경제 예측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뭐 자기의
뭐 희망을 기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은 하방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의 모멘텀을 좀 돌릴까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할 겁니다. 다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돼요. 다 같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뭐 저희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지요.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연말 전에 대통령을 포함한 전 강요는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나 여기 총리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좀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 경제의 역동성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고 부총리가 주도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건 당연한 누구랑 같이 살리자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뭐 국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국회는 제대로 된 정책만 있으면 적극 돕죠. 잘못됐으니까 지금 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문제도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뭐 맞는지 모르겠으나 프레임 논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제가 같이 좀 생산적이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참 불통정부입니다. 현 정부는 첫째로 가장 문제가 안일한 경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위기론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게 말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계 경제의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만 2%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총리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은 대호각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예결위 질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행정부의 대표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증인 선서를 한 국정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치 우리가 치조를 하는 그런 또 수사나 수사를 받는 그런 장도 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것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되 답변 기회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제공을 하시는 게 맞다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들한테 저는 너무 자극적인 언사로 규정하는 문제, 가령 지금 대변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네.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께서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이렇게 또 발언을 하시는데요.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정부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충정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야당 의원이 발언하시는 거를 무조건 막말로 몰아세우고 인격 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도대체 그 기준은 뭔지, 지금 이렇게 경제를 망쳐놓고 그 망쳐난 그 강요들한테 야당 국회의원이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당은 좀 경청하지 못하고 제발 야당의 질의,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청을 안 합니다. 경청을. 조금만 아프면 이것이 강요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야당 의원의 질의의 맥락을 끊고 이 연속성을 끊으려고 하는 아주 의도가 다분한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오늘 30명이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여당이 경청하지 못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빙자해가지고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끊고 또 야당 의원의 발언을 또 막으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해주시고 제동을 걸어주시고 엄중하게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박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그러시죠. 그럼 이장우 의원님 먼저 하시게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1분이래 하세요. 1분. 1분. 저는 총리를 포함한 여당도 야당의 이런 목소리를 뼈 아프게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제가 하는 이런 순위는 이런 발언의 강도는 아마 최고로 순화된 발언일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오셨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상황이고 그 정도로 앉았습니다. 다녀보면 요즘 상가들마다요 다 폐업한다고 써붙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걸 뼈아프게 받아드시고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여당하고 정부는 그 야당 의원들의 이런 아주 자, 수고하셨어요. 자, 박 의원님 1분만.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고 합당한 지적이면 당연히 여당원으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제가 또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지금 계속 시종일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당 야당 의원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자리를 우리 여당 의원님들 더 어제부터 계속 많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책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만약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 공세다. 그것은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 경제가 망했다라고 단정짓는 게 그건 주장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과 질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윤 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예. 1분만 말씀하세요. 아니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대신해서 비판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행정부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에서 하는 겁니다. 여당은 당정협의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야당은 이 국회의회에는 목소리를 낼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전달을 해야죠.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습니다.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